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사태부터 좀 파악을 해보면 일본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뭐 연일 최다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니까 한 3,383명 누적 집계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도 연기가 됐잖아요. 일본 경제 상황 좋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은 사실상 이제 거의 확실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도쿄올림픽도 1년 미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도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파악된 그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대한 그 손실을 보면 최소한 7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규모 숙박시설 부분이고요. 이 유지와 관리비 그리고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해서 진행될 뭐 기타 스포츠 사업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중지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약 2조 원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선수촌 아파트 분양 지연 그리고 대회 조직위 인건비 추가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조직위 인건비는 최소한 몇백억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일본의 올림픽 관련된 지출을 보면은 그 일본 정부에서 이미 12조 원 이상을 집행해서 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쿄도에서도 16조 원을 썼고요. 조직위에서도 6조 원 이상의 비용을 이미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자체가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단 1원도 회수할 수 없는 그 고스란히 매물 비용, 그러니까 돌릴 수 없는 이제 비용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재무제표의 손실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에 따라서 일본이 IOC에 이제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뭐 새벽까지도 기사를 봤는데 이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모두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절대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계투자은행은 이로써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연장된 데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모두 다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을 때는 단순히 이제 올림픽을 보러 오는 관광객 수입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김에 이제 일본에 대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고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게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되는 그 부가 수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 기대할 수 없어진 만큼 GDP 타격도 클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일본의 2월 관광객은 60% 정도 급감했고요. 관광업계 수익도 상반기에 75% 감소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외적인 부분도 사실 좋지가 않죠. 뭐 일본의 대표 자동차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북미와 유럽 등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혼다 역시도 해외에 있는 그 완성차 업체의 가동을 중단했고 문제는 이 가동이 언제 재개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피해도 어느 정도일지 이미 예측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일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8%에서 10%로 그 소비세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제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업황 지수는 마이너스 8로 7년 내 거의 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서비스업 체감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중국 경기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드렸던 거지만 보통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일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월별 가계 지출 추이를 보면은 그 작년에 소비세 인상 이후부터 딱 역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역성장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지표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는 3월 지표부터는 이 역성장 폭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에 따른 부담감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가계 지출에 대한 역성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뭐 국내라든지 미국 증시 대비해서 더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일본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중을 줄이거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3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악영향이 반영된 지표죠. 추이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보시면서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에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해서 비대면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등에 업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외주가 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언택트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좀 식상할까 봐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언택트 소비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자체가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언택트 소비가 폭증하는 것, 이거는 뭐 하반기까지 자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뭐 빠른 만구축이 필요하죠. 이에 따라서 또 숨겨진 수혜주가 5G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스트리밍 게임도 이제 접속률이 급증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충분히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추이를 보면 코로나19가 가시화되기 전에 비해서 2월 달에 이용자가 12%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올해 2월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굉장히 이제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넷플릭스 이용자는 당연히 폭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유럽 지역에서는 그 넷플릭스에 대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 제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을 한 20% 정도 낮춰서라도 이제 넷플릭스 동영상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가 유럽 지역에서는 30일간 화질을 다운시켜서 이제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동영상 스트리밍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전체 동영상 스트리밍의 12%를 오직 넷플릭스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언급드릴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그 온라인 식품 배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출보다는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전체 온라인 매출에서 40%를 바로 이 아마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올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10만 명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과 EU 지역에서 각각 그 임금 인상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점 위축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매출액이 한 3,300억 달러, 전년 동기에서 18%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수혜를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찾아보면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광고 매출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있었어요. 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이제 광고 매출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중소형사의 광고 매출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광고 매출의 80% 이상은 검색 광고입니다. 예. 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광고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해외 시장에서의 행보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네이버 밴드의 월간 실사용자가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 17배 급증한 건데요. 이 밴드의 그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뭐 출석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룹 대화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이 밴드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네이버 밴드의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 네이버 밴드의 인지도가 크게 올려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네이버가 미국에서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전염병 이제 발병 시에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네이버 그리고 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비대면 소비주에 대한 그러니까 수혜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넷플릭스 또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또 있었네요. 네, 네이버 그리고 아마존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죠.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으로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